57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부의 대이동. 저자 오건영. 출판일 2020년 7월 23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달러와 금을 알자. 책 소개.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이때 부자들은 왜 달러와 금에 주목하는가?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것이 경제의 흐름과 투자 인사이트.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단행했던 미국은 그마저도 모자라 무제한 양적 완화로 정책을 선회했다. 한때 안정기에 접어드나 싶었던 미국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공포로 인해 다시금 폭락을 반복했다.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으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비단 미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기의 여파로 힘겨워하던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아예 회복 불가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세계 경제가 가이카오스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최악의 위기는 피한 우리나라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재정 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됐던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많은 가게들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살얼음 위를 걷는 주식시장에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일까? 부의 대이동은 이와 같은 위기 속 돈이 계속 풀려나오는 상황에서 세계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변화된 돈의 흐름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최정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경제적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해서 찰진 비유와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주는 오건영 저자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꼽는다.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이때 왜 우리는 지금 달러와 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전례 없는 격동기를 겪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시장 분석에 관해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는 저자가 전망하는 코로나 이후 달라질 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재확산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자산 시장 역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혼란기일수록 전 세계의 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달러와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금에 주목하며 이들 자산의 특성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준다. 저자 소개. 저자 오건영 주식 투자 전문가.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과 신한은행 IPS본부 등을 두루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내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외 기관 및 고객 컨설팅 및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유의 인사이트를 담은 마켓 분석과 쉬운 설명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2020년 7월 현재 25,200명의 팔로워와 2만 명의 회원들에게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인사이트 및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 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무제한적 돈 풀기가 시작됐다. 전 세계부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넘치는 유동성 속 위기에 강한 자산에 투자하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것이 경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금리에 대한 지식과 기축 통화를 쓰는 글로벌 국가들이 서로 벌이고 있는 환율 전쟁 같은 복잡한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것이 경제를 무시하고 투자에 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투자란 기본적으로 돈이 흐르는 길을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매크로 경제 전문가가 쓴 부의 대이동을 우리가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쏟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재확산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자산 시장 역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혼란기일수록 전 세계의 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달러화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금에 주목하며 이들 자산의 특성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준다. 전작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에서 금리와 환율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어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바뀐 돈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면 좋을지, 좀 더 실질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달러와 금에 접근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걸 얼마큼 사라, 저걸 사지 말라 같은 단편적인 이야기만 담고 끝내지 않는다. 그보다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달러와 금이 어떻게 경쟁했는지, 자산으로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최고의 경제 유튜브 채널 경제의 신과 함께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하는 저자의 강의에 감탄하고 거시 경제에 대한 분석의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저자만의 식견에 또 한 번 놀라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달러와 금의 미래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라. 미국의 양적 완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 미국의 차별적 성장에 기반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인가?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 찾아온다면? 한국 원화의 펀더멘털은 10년 뒤에도 유지될까?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향후에도 어떤 돌발 이슈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다. 일반적인 주식 혹은 채권으로만 투자해서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달러와 금이라는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자산들에도 관심을 기울여 투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다변화된 시장일수록 하방을 방어하면서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달러와 금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너무나 많은 재정 적자로 미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전 세계의 성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때는 현금을 쟁여두려는 심리가 강해져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동시에 경기 둔화를 막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달러 현금을 계속해서 풀게 되므로 금 또한 강세가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다. 무제한 양적 완화로 화폐 공급이 너무 크게 늘어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기에 종이 화폐 가치에 큰 폭하락을 부른다. 이때는 대안자산으로 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두 가지가 디스토피아를 그린 시나리오였다면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 국면의 시나리오다. 즉,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해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면 이머징 국가로의 투자와 전 세계적 성장을 불러오고 있는 달러 약세와 금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저자는 관측한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 꼭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변화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일 테다. 그리고 그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달러와 금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먼 미래에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투자 환경이 완전히 변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흐름을 읽고 당신만의 투자 전략을 강구하는데 바로 이 책이 통찰력 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고 현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지난 100여 년의 역사 흐름 속에서 금과 달러가 어떻게 경쟁했는지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시기별로 끊어가며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은 어땠고 그 당시 금과 달러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냅샷을 찍는 것처럼 전개해 보았습니다. 이런 긴 과거 흐름을 통해 금과 달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자산인지를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통해 체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찾아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의 이례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이 자산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생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진단을 바탕으로 이들 자산의 미래를 그려보았는데요. 단순히 오른다 또는 떨어진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조언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환율과 금리는 돈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달러는 실물 화폐와 종이 화폐 자체를 말합니다.
모든 투자는 돈을 갖고 하기에 돈의 값을 알고 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수겠지요. 부족하나마 이 책을 통해 이런 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율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에도 값이 있는데요. 한국 원화의 가치가 대외적으로는 얼마인지를 보는 척도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럼 대체 대외적이라는 건 무슨 대외적은 다른 국가의 통화와 비교한다는 거죠. 그게 미국 달러화가 될 수도 있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 혹은 유럽의 유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를 우리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의 경우 엔 원 환율, 중국은 위안원 환율, 유럽은 유로 원 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한국 원화가 얼마 필요한가? 라는 직접적인 비교 방법을 쓰게 되는데 1달러에 1200개의 원화, 즉 1200원이 필요하면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라고 말하게 되죠. 크게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1달러를 살 때 예전에는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젠 1500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이 된 거죠. 기존 1200원에서 300원이 올랐습니다. 네, 달러 원 환율이 오른 거죠. 달러 원 환율 상승. 반대로 예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필요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제 1달러를 1000원이면 너끈하게 삽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내려왔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즉 예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 1200개의 원화가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원화 1000개만 있어도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은? 그렇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말하죠. 2020년 3월 페드가 단행한 양적 완화는요. 처음에는 7천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과 1개월여 만에 2조 달러 가까운 달러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되죠.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의 체계. 불과 몇 달 만에 바뀌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달러가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들었었죠. 2.25에서 2.5%까지요.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은 혼자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제로 금리의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달러 강세의 첫 번째 원인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국가의 국채를 보다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은 환율 전쟁 국면에서도 환율의 큰 폭 절하를 단행하지 않았죠. 달러 초강세 국면에서도 마구잡이 원화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한국 원화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아니 더 정확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겠죠.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생겨난 이후 한국 원화는 지속적인 안정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에 한몫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러는요, 글로벌 안전자산 중 하나입니다. 안전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혼자 가치가 튀어오르는 자산을 말하죠. 이른바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죠. 위기 시에 달러 가치가 20% 뛰어오른다고 가정해보죠. 가치가 20% 뛴다면 상당한 수익일 수 있지만 다른 자산들도 똑같이 그 정도 오르거나 혹은 더 많이 오른다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달러의 경우는 20% 오를 때 다른 자산들이 20%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절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상대 수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이른바 팬데믹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아무도 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현금이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니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두자라고요. 중략 자산 시장에서는 우량주, 금, 한국 국채, 미국 국채까지 가릴 것 없는 투매, 이른바 패닉셀링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급전직하를 하게 되고요. 금 가격 역시 무너져 내렸죠. 금이 안전 자산이라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온스당 $1,700 수준에서 단숨에 $1,500를 하회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금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듯합니다. 그럼 안전자산이 뭔데? 저런 투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웬만한 자산들이 다 무너지니 안전자산인 금도 힘들어했던 것 아닌가? 극단적인 상황 몇 가지만 가정하고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반론이 가능하실 겁니다. 말씀하셨던 궁극의 안전자산은 존재합니다. 뭐냐고요? 그 자산이 바로 달러화입니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Fed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장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정말 싫었겠지만 결국 파월 의장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긴장 국면은 이 발언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 됩니다.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자 사실상 시장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준 것이죠.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었으니 아이가 방긋 웃지 않았을까요? 네, 긴장의 흐름을 이어가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빠른 반등세로 전환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금리 인상은 시중 달러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이어져 온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 가장 크게 눌려있던 자산이 바로 금이었죠.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럼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금이 한풀이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물 화폐로서의 금을 살펴보면서 실물 화폐의 반대 자산, 즉 종이 화폐의 대표인 달러 가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러의 매력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금의 가치가 상승했고 반대로 달러가 각광을 받는 시기에는 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훨씬 더 크게 증가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빚에 주목했습니다.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그리고 양적 완화와 같은 적극적 유동성 공급의 상시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미국 역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에 제로금리 장기화 및 양적 완화를 통한 큰 폭의 달러 공급 확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달러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종이 화폐의 공급이 향후에도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금이 갖고 있는 실물 화폐로서의 매력은 보다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